전달하려고 하는 주된 거는 그래서 미술놀이가 왜 자율성에 좋고 왜 독립성에 좋으냐, 왜 영향을 미치냐라는 거를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미술을 시키면 뭐가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뭐 많이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창의력, 창의력, 소근육. 융합미술, 소근육 향상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당장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독립성을 길러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선생님 책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딱 그 연령이 정해져 있잖아요. 4세에서 7세라고 정해놓으신 건 아마도 전도식기 아동을 이런 부분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라고 만드신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건 4세에서 7세 아동에게 어떤 이런 미술 수업을 시켰을 때 이 이후에 아동이 이제 컸을 때, 성장을 다 했을 때, 이 이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인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결정력 강화가 있어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요. 자기주도성 발달, 자신감 향상, 탄력적 사고방식, 호기심 및 지속적인 학습 태도, 감정인식 및 표현 방식의 향상,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결정력 강화라는 건 선생님 우리가 아이들이 색칠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뭘 고르잖아요. 근데 선호하는 매체가 있잖아요. 물감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물감을 싫어하는 아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통제성이 강한 재료 같은 걸 좋아하는 아동도 있고 통제성이 없는 이렇게 흐트러지는 재료 같은 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어떤 결정의 요소라는 거죠. 내가 어떤 걸로 색칠할 거고 무엇을 색칠할 거고 어디까지 색칠할 거고 어떤 결정력을 강화시켜주는 어떤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아이가 원하는 것으로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위를 오린다고 하면 이제 가위질을 한다고 하면 엄마는 이걸 똑바로 오리는 거에 이제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이는 가위질 할 때 이제 위험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손으로 잡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잡고 움직이는 게 재밌어서 이 가위질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제가 책에다 적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아이가 원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게, 원하는 색으로 표현할 수 있게, 자율성을 기를 수 있게 결정력 강화를 시켜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이 문제 해결 능력은 아이들이 자기가 사실 자기의 능력이 어디까지이고 내가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가 좀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경험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호일에다가 수채화 물감을 바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얘는 물감을 바르고 싶은 거죠. 호일에 바르면 물감이 안 발려요. 그러면 어떤 물감은 되냐면 아크릴 물감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설명을 해줄 수 있죠. 아크릴 물감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이 물감은 물에 타서 똑같이 쓰는 물감이지만 물감의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이 물감은 되고 이 물감은 안 돼. 똑같은 물감이지만 어떤 거 되고 어떤 건 되지 않아. 그러면 아이가 이제 그때 깨닫는 거죠. 똑같은 물감이라도 다 똑같이 종이처럼 바를 수는 없구나.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이가 이런 재료에는 이런 물감을 쓰면 안 되고 그때 선생님이 말했을 때 이 물감을 써야지 하면서 자기가 혼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겠죠? 이후에 어떤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는 자율성이죠. 내가 스스로 어떤 것들을 내 스스로 탐구하고 하는, 학습하고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 자율성이나 주도성이 이렇게 없는 친구들은 재료를 고를 때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스스로 이 재료를 선택해서 모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재료를 고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재료만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좀 자기주도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아이가 스스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해결하는 과정 자체를 학습하는 것. 그렇죠. 결과는 사실 당연히 아이가 미흡할 수 있죠. 그리고 성인보다 잘 그릴 수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좋은 작품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과정을 거치는 작품을 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해서 뭔가 학습이 쭉 이루어지고 나면 네 번째는 자신감이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쭉쭉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탐색해보고 했다면 아이가 이 소위 말하는 융합이 돼요. 아, 이 재료랑 이 재료랑 이 재료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클레이에 사인펜으로도 섞을 수 있고 물감으로도 섞을 수 있고 가루 같은 걸 넣어도 되고 이게 이렇게 되네? 이런 식으로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럼 그렇죠. 아이가 이제 뭐 그럼 이거랑 이거랑 해볼까? 이거랑 이거랑 한번 해볼까? 하는 어떤 호기심, 지적인 탐구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기 시작하죠. 자연스럽게 이런 거 했을 때 기분이 좋고 이런 거 했을 때 나는 어땠고 하는 감정인식이나 자기표현 같은 것도 덩달아서 같이 향상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죠. 미술은 과정 자체를 좋은 작품의 하나라고 보셔야 돼서 이 전체적인 것들이 쭉 아까 말했던 것들이 학습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른 학습을 할 때 좀 더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어요. 뭐 미술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수학 점수나 영어 점수가 좋아지진 않죠.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연습해 봤다면 그 과정을 다른 학습에서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아이가 메타인지가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면서 전체적인 학습의 어떤 무드가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 시기 때부터 어떻게 보면 미술 놀이를 통해서 그렇죠.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세에서 7세가 어떤 경험적인 미술 그런 부분에서 많은 학자분들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 미술 놀이를 통해서 4세에서 7세의 아이들이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고 어떤 부분을 이제 발달적으로 키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PDF 책이라서 즉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어서 더 편리하실 것 같아요. 재밌고 즐겁게 미술놀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